자, 오늘로 대선 딱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는 34.4%, 이재명 후보가 11.5%포인트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1.3%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50% 또는 49.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대선 전에 준비되는 마지막 TV 토론, 세 번째 TV 토론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의 TV 토론을 보고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쫓기는 입장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쫓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도 내일부터는 공표되지 않는 만큼 각자의 수싸움, 보이지 않는 수싸움들이 복잡하게 얽힐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말씀드릴 때 시간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을. 결국 청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뭘까요? 거의 뭐 거기다 비교를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답을 하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저를 훈계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꼰대와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안 입고 저는 빨간 샤츠 사나이입니다. 진짜 경제와 가짜 유명한 경제와 선전 경제.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여론조사 분위기대로라면 지금 별다른 걸 하기보다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바짝 쫓아온다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더 견제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준석 후보가 20, 30대 젊은 층 표를 뺏어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층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 20대, 30대 그리고 중도층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더 줄 수가 있고, 네. 또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표가 또 이준석에게도 갈 수가 있는 서로 간의 상호 이동의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고, 지지율을 떠나서 어쨌든 상대 후보 한 명 한 명과의 대결에 있어서 성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질문을 하는 양태를 보면 본인이 세운 전제와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증명은 이재명 후보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심도 있는 토론,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토론이 좀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저기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제일 시급한 겁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지율 수성을 잘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키는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과감하고 조금 더 가면 과격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50%대에서 내려와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당장 지난 주말만 해도 거북선 발언 지금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어제는 국방부 장관을 이제 민간인 출신을 앉히겠다, 이런 주장까지 과감하게 펼치고 있고, 또 이제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포항공대가 울산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비토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런 조바심이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김문수 후보의 이제 미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을 뽑지 말아야 할 이유를 넘어서
왜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동대 유세를 벌이던 한동훈 전 대표. 사실 김문수 후보와 따로따로 현장 유세를 펼쳐왔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처음으로 손잡고 반 이재명을 외쳤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신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조금만 일찍 저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러브콜을 계속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압박도 하고 있어요. 그 압박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이겁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한마디로 사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오늘 곧장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준석 뽑아서 김재원 같은 구태 물러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이 더 타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제3지대 후보들은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서 여론조사보다도 득표를 못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대에 지금도 머물러 있는 이준석 후보를 찍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로의 결집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준석 후보가 맞받아치기는 했지만 아마 같은 심경을 느끼고 있기는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15%를 얻지 못하면 선거 비용 보전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마지막 지금 협상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토론 직후라도 단일화 염원을 이루기 위한 좀 전향적인 입장의 그런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부이자 희망사항. 이 이준석 후보는 지금 제로다.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글쎄요. 이제 마지노선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이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변수가 드러날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